자, 오늘 비문학은 자 한번 봅시다. 여전히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 방법 파악, 비교 대조, 분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지도 준비했지. 자, 오늘은 자 전통 조각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볼까? 자, 우리 저기 건우부터 한번 읽어보자. 아직 교재도 안 꺼내고 있었어. 자, 읽어보세요. 30조. 조각보는 쓰다 남은 깊게 큰 조각을 이어서 앉는 것과 일상생활에 쓰다 남은 삶을 지혜 소사하면서 주로 사용사를 걸려 사용되었다. 그런데 조각보 가운데에는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많다. 현재 접할 수 있는 조각보의 대부분은 그것이 물려받은 집안의 장롱 속 깊이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처럼 쓰지 않은 조각보가 많다는 사실을 조각보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받는 것이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정성들여 물리는 지문에 것이다. 집중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손조각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그려서 마르고 꿰매어 읽는 작업은 상당히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각보를 만든 이유로 제작 자체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의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조각보로 만드는 동안 예술가가 작품을 선택할 때 거기는 희열을 느낄 것다. 그 다음 정원이.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조각보들을 보면 한결같이 조형 작품으로서 수색됐다.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에 대해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예상적이지만 조각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버리질 운용이던 거절가없는 조각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줄 알았던 연습해준 지와 탁월한 미적 감각은 조각보를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할 만하다. 그 다음 서아. 조각보의 조각찬이 드러되어 있는 영상은 이미 가능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조각찬 자체에 구현된 사각형이거나 이른바 삼각형의 조각이 3개나 4개 모여 사각형 모양을 이룬 것이 질서에 정면하게 달라들어 있는 패턴이 있다. 이 경우 같은 색의 조각들이 화살에 이르도록 배치한 일적인 사고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 부작이 중앙부에 전략구를 중심으로 공시원이 펴져나가듯 조각천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가 있다. 이때 부작이 중앙부에 윤찬이. 아니, 윤찬이. 중앙부의 점자를 이루도록 조각천의 실과면을 안배하면 바람길이 넓어서 돌아가듯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영상으로 조각천의 뛰어남으로써 변화를 주었다. 실제 이를 줄보라고 하여 매우 자기적인 디자인을 보이는 이 조각들은 일정한 크기의 원리에 똑같은 크기의 도체 부분을 내린 듯 어느 위로 따라 겹쳐져 있다. 그 결과 보자기 전체가 큰 모임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울구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 지은이. 그러나 구성이가 특히 따라오는 조각보들 중에는 조각하기를 모양과 지문을 때문에 이상한 패턴을 확인하지 않고 재밌게 그렸던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양과 색상들을 다양한 주인이 특별히 선택하고 규칙성을 배제하는 들이 성공하거나 전체 속이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조각보의 개선된 질서의 미래와 확성도 높은 문제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잘 읽었어요. 선생님이 매번 여러분한테 소리내어 읽게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소리내어 읽었을 때 그 의미나 아니면 내용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다른 사람도 물론이지만 읽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전통 조각의 아름다움 첫 번째 문단인데 자, 선생님이 기준 써놨지?
설명, 핵심 키워드, 설명 방법, 중심 문장.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여기 보여요? 자, 선생님 일부러 이름 가렸어. 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배려해서 이걸 귀퉁이에 넣고 했더니 오히려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더 잘 보인대. 자, 조각보는 쓰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이다. 자, 조각보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설명 방법 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정의가 사용되었죠? 여기 조각보는 쓰다 남은 색색의 천을 이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조각보의 개념에 대해서 조각보가 무슨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한 지혜의 소산이래. 자, 여러분, 자, 이 재료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한 지혜의 소산이래. 자, 지혜의 소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짧은 말로 정리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천을 그냥 버리지 않고 요걸 가지고 만들었대. 이게 지혜의 소산이라 했어. 요걸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재활용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라는 표현을 줬어.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삶의 지혜 또는 생활의 지혜라는 표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주로 서민층에서 자,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자, 조각보라는 것은 자, 일상생활에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하고 남은 지혜의 소산으로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되었대. 자, 그런데 라고 나와있어. 그런데 그러면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썼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만들었는데 그런데 라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면 그런데는 요렇게 보다가 요런 측면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각보 가운데는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도 많대. 쓰다 남은 걸로 만들었는데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게 많대요. 현재 접할 수 있는 조각보의 대부분은 그것을 물려받은 집안의 장롱 속 깊이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장롱에 깊이 숨겨놨어. 자,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쓰지도 않을 건데. 자, 이처럼 쓰지 않는 조각보가 많다는 사실에 조각보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것이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겠지. 왜 만들었을까? 그치? 자, 그래서 바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이라는 건 뭐예요? 쓰지 않는 조각보가 많다면 실질적으로, 그치? 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정성 들여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을 제기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용 예측하게 한번 생각해볼까? 자, 정성 들여 만든 물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유가 나올 거라고. 그치? 뭐 하려고 만들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문단 정리를 한번 해볼 때 일단 우리가 핵심 키워드 뭘 적으면 될까요? 일단 조각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조각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삶의 지혜 또는 생활의 지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죠. 선생님은 생활의 지혜라고 쓸게요. 자, 생활의 지혜 핵심 키워드. 자, 그러면 글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글의 구조는 자, 이거는 두 번 생각해 볼 거 없이 뭐예요? 도입이죠. 도입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조각보가 무엇인지, 조각보의 개념 정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조각보의 개념, 조각보는 이런 거야. 그리고 조각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유래를 알게 있죠.
그죠? 유래.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 이문주기?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출처? 출처는 어디서 나왔어? 자, 제작 동기에 대한 의문 또는 궁금증이지, 그치? 자, 그럼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지 여러분 감 잡히죠? 자,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까요? 1번은 자, 조각보가 뭐다? 자, 조각보는 뭐다? 조각보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쓰다 남은 천조각을 이어붙인 것이다. 그치? 자, 조각보는 쓰다 남은 천조각을 이어붙인 것. 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생활의 지혜야. 그죠? 자, 생활의 지혜야. 자, 지혜, 생활의 지혜의 소산. 여기까지 가볼까? 소산.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근데, 뭐야? 사용하지 않은 게 많아. 사용하지 않은 조각보가 우리 많다라는 한자 쓸 줄 알아요? 많다. 선생님 그렇게 쓸게. 자, 많을 따를 썼어요. 자, 많다. 자, 그래서 뭐야? 궁금하지? 왜 만들었는지 제작 동기가 궁금해. 자, 궁금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유저 이러고 있어. 자, 밑에 건 정리가 다 됐어요? 저기 건우 보여?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천조각을 여러분 잠깐만 앞부분의 중심 문장. 자, 중심 문장이 뭐예요? 앞부분 중심 문장. 그렇지, 첫 번째 거가 중심 문장이어서 정의낸 거. 자, 여기가 중심 문장이에요. 자, 선생님이 중심 문장 찾는 거를 놓치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천조각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그려서 마르고 꿰매어 있는 작업은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 있을 것 같아. 자, 마르다는 거 날씬하다는 의미일까? 그럼 뭘까? 마르다. 자르다. 재단하다요. 마르다는 말은 우리말이고 재단하다라고 한자어로 쓸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조각보를 만든 이유로 제작 자체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아까 이유 뭐라고? 제작 자체의 즐거움이래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했는데 요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작 자체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식으로 작업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각보를 만들어가는 동안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가지는 희열을 느꼈을 법도 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조각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뭐하고 비유했어요? 예술가가 창작 작품을 가질 때 작품을 창작할 때 가지는 희열과 비유를 했지, 그치? 자, 요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쓸모없다고 버려진 천들을 모아서 잘 예쁘게 재단을 해서 꿰매어 있는 작업을 그거 자체를 즐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중심 문장 어딜까요? 따라서? 그렇지, 따라서 다음부터.
조각보를 만든다는 이유로는 이거예요. 제작 자체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가 중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제작 자체의 즐거움이에요. 자, 그걸 뭐하고 비유했어요? 이야기요. 어떤 희열? 자, 창작의 희열. 창작의 희열과 비유했어요. 그러면 이 문단은 글의 구조상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기일까? 도입이에요. 도입. 자, 왜 도입이냐면, 자, 앞부분하고 이 두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서 조각보의 유래와 제작 동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도입이고, 여기서 뭐예요? 자, 조각보의 제작 동기. 왜 이걸 하냐면 3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왜 도입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 내용 뭐예요? 핵심 내용 제작 동기가 뭐라는 거야? 제작 동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작 자체의 즐거움 때문이래. 자, 그래서 이걸 뭐에다 비교했어? 얘는 그거하고 같아. 야, 수학에서 비슷하다고 할 때 이런 표현 쓰죠? 자, 뭐하고 비슷해요? 창작의 희열과 비슷하다고 표현했어요. 자, 선생님이 메모하면서 기호를 쓰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기호를 사용해도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어요? 은재야, 안 보여서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거야? 약간 흑이. 안경 써야지. 안경 쓰려고 그러는데 쌤이 아직 쓸 정도는 아니래? 2주 동안 렌즈 끼면 안 보여요. 안경 때문에 잘안 돼요. 드림 렌즈 같은 거? 자, 그럼 3문단 갑시다. 선생님이 왜 1문단과 2문단을 도입이라고 했냐면 3문단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자, 볼까요?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조각보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예요? 조형 작품으로서의 손색이 없대. 조형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어서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부분의 1문단과 2문단은 왜 제작했는가에 대한 유래와 동기까지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각보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 어떻게 모양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문단과 2문단이 도입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 조형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자, 조형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면서 조형 작품,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인 거죠. 그럼 뒷부분은 다르겠죠. 자, 조각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뭐뭐지만 뭐뭐이다, 앞뒤가 서로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어떤 거?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대조라고 얘기했죠. 자, 대조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형예술 작품은 먼저 구상을 하는 거야. 나 뭐 만들지?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우리 학원 앞에다가 멋진 나의 그 판넬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판넬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아크릴판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구상을 하잖아. 그치?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지? 구상이 되지? 근데 조각보는 어때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집에 이렇게 여러 개 굴러다니는 것들이 있어. 이것들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버려질 운명이던 보잘것없는 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줄 알았던
능숙한 솜씨와 어떤 거? 탁월한 미적 감각. 자, 제한된 재료를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왜 조형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그래요? 그것에 있어 나타나는 탁월한 미적 감각 때문에. 그죠? 조각보를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할 만하다는 거야. 왜 앞에서 조형작품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자, 뭘 넣을까요? 조형작품 넣고, 그 다음, 뭐 넣을까요? 제한된 재료. 또 뭘 넣을까요? 미적 감각. 미적 감각. 또, 예술이. 미적 감각. 그 다음에 예술적 평가까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산문단 글의 구조상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개에 들어가겠죠. 자, 전개인데, 자, 이 전개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예술적 평가까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각보가, 자, 우리 하찮아 보이는 조각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술적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승화라는 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조각보인데 근데 그거 예술 작품이야.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까지 인정받았다. 라고 해서 예술적 승화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니까 이 승화라는 건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인정받거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핵심 내용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핵심 내용에서 뭘 얘기하죠? 자, 2개. 자, 1번. 자, 조형 예술 작품은 대조를 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그지? 자, 조형 예술 작품은 어떻게 해요? 구상을 거쳐서, 재료를 선택하는 거지. 재료를 선택해. 그런데 2번째, 전통 조각보는 어때요? 뭐 구상이 어딨어,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한된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자, 미적 감각이 있는 예술적 평가까지 가잖아. 미적 감각에 대해서. 미적 감각을 통해 예술적 평가까지 받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우리가 분명히 대조라는 기법을 써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핵심 내용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재료를 선택하지만 얘는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예술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 중심 문장 뭘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거. 자, 이거일까? 마지막. 중요한 거. 자, 버려질 운명이던 보잘것없는 조각작품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줄 알았던 능숙한 솜씨와 탁월한 미적 감각은 조각보를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거는 지문이 좀 길어요. 자, 지문에서 이렇게 묶어서 A라고 표시했거나 B라고 표시했거나 가라고 표시했거나 이렇게 묶어놓으면 뭐예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된다? 문제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자, 조각보의 조각천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선을 이렇게 천들을 모은 것을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패턴을 찾아볼 수 있게 굉장히
다양함 속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다양함 속에 비슷한 것을 찾았어. 분류. 그렇지, 분류를 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분류가 들어가는데,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담화 표지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었지? 근데 담화 표지어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우선, 자, 둘째, 그 다음 셋째, 이렇게 나눈 것도 일종의 담화 표지어야. 그러니까 요걸 기점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지, 그지? 자, 그런 것들도 담화 표지어예요. 자,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둘째, 셋째로 나눈 거 보니까 어떻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이걸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먼저 또는 첫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둘째는 다음으로, 그리고 셋째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담화 표지어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조각천 자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거나 뭐 이등변 삼각형을 모아서 두 개나 네 개의 모양, 뭐를 이루어요?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기로 한대. 자,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결합되어 있는 패턴이 있다. 이 경우 같은 세 개의 조각들이 사선을 이루도록, 사선이 뭐야? 경사진 거지, 그죠? 자, 사선을 이루도록 배치한 미적인 사고방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뭐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자기 중앙부의 네모꼴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심원이 어떤 거 생각하면 돼? 호수에 물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 돌을 던지면. 호수에 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딱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쫙쫙쫙 퍼져나가지. 그게 동심원이야. 근데 얘는 어떠냐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조각천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가 있다. 이때는 보자기 중앙부가 우물정자를 이루도록 조각천의 색과 면을 안배하거나, 안배가 뭐예요? 안배? 알맞게 잘 배치하고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 안배하거나 바람개비 날개가 돌아가듯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양상으로, 양상은 뭐야? 상업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는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상으로 조각천을 배열함으로써 변화를 주었다. 셋째는 뭐냐면, 요거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의주문보라고 읽는 거. 이게 아니라 여의주 문의의 보자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의주문보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지? 자, 여의주문보라고 하여 매우 자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인위적인 게 가해진 거야. 자기적인 어떤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디자인을 보이는 이 조각보에는 일정한 크기의 원이 똑같은 크기의 겹친 부분을 네 군데 만들도록 서로 겹쳐져 있다. 그 결과 보자기 전체가 꽃무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의주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여의주 문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문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지. 와. 자, 요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사각형들도 다양한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 요거 보세요. 아까 사선 모양으로 쫙 가는 거 있죠? 요런 조각보들. 요게 첫 번째 우선에서 소개했던 그 무늬라면, 자, 둘째에서 말했던 무늬는 이거예요. 자, 여기 보죠? 이렇게 퍼져 있는 거. 근데 이게 가운데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우리가 동그라미는 동글동글 이렇게 동심원처럼 퍼지는데 얘도 이렇게 퍼지는 걸 방사 모양이라고 얘기해. 방사는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여의주문보. 자, 볼까요? 이거예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요런 동그라미 이렇게 겹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꽃처럼 보여서 꽃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여의주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느껴서 여의주 문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지문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요건 따로 뺐어요.
자, 우리 4문단에서 중요한 키워드 결합. 결합. 또 뭘까 유나나? 결합 패턴이지. 나머지는 다 패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문장 얘기 안 했는데 먼저 봅시다. 여기 중심 문장 뭘까요? 맨 첫 번째, 그렇죠. 자, 조각부의 조각천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 몇 가지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다. 천천히 읽어야지. 조각부의 조각천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분류의 방식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사실 결합과 패턴. 그 안에 이제 패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글의 구조상 얘는 3문단하고 연결되는 거죠. 3문단에서 조형작품이라는 의미가 나왔잖아. 자, 그러니까 얘도 글의 구조상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전개 투어 안 해도 되고 그냥 전개해도 돼요. 자, 전개. 자, 여기서는 뭐예요? 조각보의 다양한 패턴 또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 결합 방식. 문이라는 표현도 적절하다. 오, 또는 문이. 오. 우리 아까는 문이라는 말을 생각을 못해서 결합 방식 이렇게 표현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 내용 뭘까요? 자, 핵심 내용. 여기 뭐 정리해야 돼? 그렇지, 세 가지 문의, 방식, 결합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자, 정사각형을 만들잖아.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사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그지? 사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을 모아서, 그죠? 삼각형을 모아서 만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부에 우물정자. 자, 우리 우물정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샵처럼 쓰죠? 자, 우물정자 정 모양의 모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동심원이라고 얘기했지. 우물 모양의 방사구조. 자, 동심원 하듯 이렇게 표현했잖아. 방사구조. 세 번째는 뭘까요? 그치, 여의주 문보지. 여의주 문보. 얘가 뭐처럼 보인대요? 원을 겹쳐서 꽃무리처럼 보인다 그러죠? 꽃무리. 처럼 보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느낀 건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에는 첨삭 제대로 안 해도 워낙에 선생님이 해줬으니까 그대로 하겠지. 역시나 자기 개성들대로 선생님이 써준 건 써준 거고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자기 주관 뚜렷한 사람들 꽤 많던데. 좋았어. 선생님 그런 방법 좋아해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자기 방식을 찾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5문단이에요. 그러나, 자, 우리가 4문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의 중에서 3가지로 유형을 분류했었잖아. 그럼 그게 다일까?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성미가 특히, 자, 여기 구성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구성미가 특히 빼어난 조각보들 중에는 조각천들이 위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한 어떤 결합 방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눈에 띄는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뭐예요? 자유롭게 결합된 것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한 것보다 자유롭게 결합된 것이 구성미가 훨씬 더 빼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크기와 모양과 색상이 각양각색인 수십 개의 천조각이 규칙성을 배제하면서도 산만하다거나 전체 속에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통합되지 못하고 뭐를 두다? 그렇지, 거리를 두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가 있다, 두다, 뭐 요런 의미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조각보의 계산된 질서의 미보다 한층 더 높은 미적 가치래. 자, 여러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거를 뭐라고 얘기할까? 뭐뭐저. 뭐죠? 어? 그거는 얘만 혼자 두드러지는 게 독보적이지. 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차원적이라고 얘기해요. 고차원적 미적 가치가 담겨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뭐를 하면 좋을까요? 구성미. 자, 구성미가 어때요? 자유롭게 결합된 것이 어떻다? 더 높은, 자, 고차원적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의 전개 과정에서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무리. 그렇지. 글의 구조상에서 자, 마무리 또는 우리는 다른 말로 결론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서 마무리라고 써줄게.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뭘 얘기했어요? 자,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서 뭐야? 고차원적 미적 가치를 담은 거지. 그치? 자,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나타난 뭐라고 했어? 결합을 통해 구현된 미적 가치. 자, 그럼 핵심 내용 뭐 하면 될까요? 사실은 여기 위에서 정리가 다 되긴 했는데, 자, 핵심 내용으로 정리한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구성미가 빼어나. 자, 그럼 다른 말로 빼어난 구성미라고 해볼까? 빼어난 구성미는 뭐예요? 고차원적 미적 가치를 담았잖아. 그치? 빼어난 구성미가 고차원적 미적 가치를 담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자유로운 결합이지.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무늬를 막 이렇게 맞춘 거보다 그냥 눈에 띄는 모양을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여러분 서양의 퀼트 혹시 알아요? 서양에도 이런 조각포처럼 이제 그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조각보가 개인의 어떤 작품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지만 요만한 것도 있고 뭐 이만한 거에서 크기가 크지 않아. 근데 서양의 퀼트 그러면 굉장히 큰 경우도, 큰 작품들도 많거든. 그건 혼자 한다기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우리는 이제 개인의 어떤 소소한 어떤 제작의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 중심 문장 찾아봅시다. 첫 번째? 마지막. 자, 어떤 걸까? 자, 조각보에는
계산된 질서의 위보다 한층 높은 미적 가치가 담겨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학습하고 학습 내용과 이런 것들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자, 학습 내용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조각보는 굉장히 실용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그지? 자, 그런데 조각보에 뭐예요? 자, 조각보에 미적 가치. 뭐 예술적 대상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미적 가치와 조형적 결합 방식. 조형적 패턴의 이해. 조형적 패턴의 이해. 자, 중심 소재는 뭐예요? 중심 소재. 조각보. 또는 전통 조각보라도 해도 돼요. 전통 조각보. 정원아, 그래서 설명 방식 뭐 있었어? 정의, 분류. 뭐 뛰어넘었는데? 대조, 그렇지. 대조가 있었어요. 자, 그럼 글의 결론 어떻게 될까요? 자, 앞부분에서 조각보는 어떤 재료를 활용한다고? 자, 조각보는 어떤 재료? 제한된 재료? 그렇지, 쓰다 남은 거. 자, 쓰다 남은 제한된 재료를 이용해 만들었다. 자, 목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적보다는 뭐예요? 제작 자체의 즐거움이 동기인 경우가 많죠. 많은데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제작자 즐거움이 동기인 경우가 많다는 표현 왜 했어요? 사용 흔적이 없는 것들이 대다수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 자, 많은데 뭐예요? 결합이 아니면 구성미. 자유로운 결합의 구성이 뭐예요? 미적 가치를 더해 예술적 뭐가 된다?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중심어휘는 뭐가 있을까요? 응? 조각보. 또 조각보하고 떠오르는 거? 생활의 지혜. 오, 좋았어. 생활의 지혜. 또 어떤 재료? 제한된 재료를 사용했지만 저 재료도 사용했고 또 비슷한 패턴도 있지. 결합 방식이 한 세 가지로 나눴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것에서도 뭐를 찾을 수 있다? 유성미를 찾을 수 있다. 자유로운 결합에서도. 자, 구성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조각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세 가지 얘기해야 되겠지? 첫 번째 뭘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조각보의 기미. 조각보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조각보 제작
배경 또는 동기가 되겠지. 그치? 배경 또는 동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 남은 재료. 그죠? 남은 재료를 활용했고, 또 뭐가 좋아요? 제작 자체가 제작의 즐거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응? 뭐가 있었어? 자, 그 아름다운 여기 보면 자 조각천의 구성미가 되게 예쁘다 그랬잖아.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서 뭐를 소개했어요? 다양한 세 가지 결합 방식 설명했었지, 그치? 자,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면서 예술적 예술적 대상. 자, 예술의 대상 뭐 이렇게 해서 뭐야? 세 가지 결합 방식 얘기했죠? 결합 방식. 자, 얘기했는데, 자, 그거 뭐 함께 뭐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조각보의 가치. 조각보의, 가치가 뭐예요? 조각보 가치 뭐라고 표현했어요? 조형작품. 그거는 이제 조형작품으로서 구성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런 그, 한층도 갑자기 선생님 말이 왜 막혔지? 자, 3문단에서 자, 한결같 조형작품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조형작품과 대조했을 때 얘는 제한된 재료를 갖고도 한층 더 높은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정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뛰어난 구성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자유로운 결합에서. 그러니까 자, 자유로운 결합으로 자, 결합의 구성미가 결국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게 미적 가치를 빼어난 구성미가 빼어나게다.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 대상이 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정리 다 한 사람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원아 지워도 돼? 자, 문제 볼까요? 자, 문제 시훈이 1번 읽고 풀어보자. 자, 발굴. 문제를 읽고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뭘까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각보를 만들어 사용한 계층은 누구인가? 우리 1문단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로 서민층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질문은 자, 나올 수 읽고 할 수 있는 거 3번이지. 조각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오히려 사용 안 하는 흔적이 많다라고 했잖아. 그치? 조각보가 발견됐는데 주로 장롱 속에서 나왔대. 장롱 속에다 모셔놓은 거는 사용 안 했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자, A에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뭘까, 유나나? A에 사용된 그 설명 방식. A 아까 뭐랬어? 어떤 방식을 사용했어? 조각보의 패턴을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나눴지? 그렇지. 이게 바로 분류를 설명하는 거잖아. 대상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대상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게 분류잖아. 그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밑줄 친 표현 중에 아까 기억 뭐라 그랬어요? 거리를 두다, 거리가 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거? 5번. 5번 떨어져 있다. 지하철역은 우리 집에서 300m쯤 떨어져 있다. 그러면 1번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졌다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졌다는 건 명령이 내려왔다. 자, 다른 회사에 떨어지면 탈락하면. 그죠? 탈락하면의 뜻이죠? 자,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자 비문학 정통 조각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